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색감 테스트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조회수도 떨어지고, 약간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그로를 긁을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제가 그 테스트를 왜 했고, 그러니까 저의 기획 의도가 뭐였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색감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점, 제조사 색감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거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잡담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영상은 좀 길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 굳이 영상 보실 필요 없이 오디오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듣듯이.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획 의도는 욕을 먹기 위해 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공유가 됐잖아요. 그 공유가 되면은 저희 카톡방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여기 갔다더라. 저기 링크가 걸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보면은 거기 댓글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은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있고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이런저런 데서 얘기가 오가는 것을. 그러면은 역시나 그 안 좋은 소리가 달리고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전부터 그런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거는 너무나 알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처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블로그에서 해보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드백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아니면 딴 데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서로 의견을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방적으로 의견이 다 저한테 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특히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실장님들 만나면은 저 보면은 그 색감 테스트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었고 저도 생각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테스트 하기 전부터 이거 뭐 어떻게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알고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걸 왜 그러면 이제 했냐? 그런 어떤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색감이라고 말을 할 때, 이제 툭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결국 얘기가 캐논 색감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캐논 색감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니 색감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니콘 색감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캐논 색감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건 뭐 통계를 뽑아본 적은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컨센서스죠. 그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캐논 색감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잡담이니까. 캐논 색감이 누가 만약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캐논 색감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게 어떻게 왜 좋은지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이 감각을 표현하기에 그렇게 썩 적합한 그게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맛을 봤는데 미각을 느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윤복 셰프가 하시는 그 목란이란 음식점에 가서 동파육이랑 멘보샤를 먹었는데 동파육은 좀 생각보다 그냥 그랬는데 멘보샤가 진짜 맛있더라고. 멘보샤가 와 미쳤던데 내가 그때 먹었던 그 맛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대충 묘사는 할 수 있죠. 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막 이렇게 새우는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정확히 어떤 맛을 감각을 느꼈는지 묘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각적인 거는 조금 나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역시나 색감이란 것도 감각이기 때문에 묘사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좀 심각한 뭐 하여튼 뭐 생각해 볼 점은 ABC라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명이 다 똑같이 캐논 색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도 캐논 색감이 좋다. B도 캐논의 색감이 좋다. C도 캐논 색감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테스트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테스트를 할 때 사람들이 색감이 좋다고 하는데 관점이 두 명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내가 뉴트럴로 그 설정을 하고 촬영을 했을 때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감이 나는데 거기서 살짝 채도 올리고 그러니까 로우 파일 말고 JPEG에서 보정을 하는데 살짝 색감 올리고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조금만 만지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반제품 그러니까 뭐 나가사키 짬뽕 소스 같은 거를 이제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팔아요. 이제 그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반제품으로.
그거를 제공해 주니까 얘가 색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실장인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 쓰는 조명 5000K로 그 화이트 밸런스 수동으로 딱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이 카메라가 여성 고객들로 하여금 반응이 좋은 JPEG을 바로 뽑아주는 뭐 그런, 왜냐면 이제 원본을 뿌린 다음에 셀렉을 받고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보정을 다 해서 주지는 않잖아요, 스튜디오에서는. JPEG 같은 걸로 먼저 쫙 뿌린 다음에 거기서 셀렉해가지고 몇 장 보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또 로우 파일 보정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K값만 맞춰서 우리 그 스튜디오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그냥 JPEG을 뽑았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캐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보정도 하기 귀찮고 그냥 기본 세팅 다 자동이랑 오토로 해놓고 촬영했을 때 캐논이 제일 잘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A, B, C가 결과적으로는 캐논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촬영하고 있는 환경이나 세팅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다른 상태에서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느냐?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A가 캐논 R5로 촬영하는 사진이랑 B가 R5로 촬영하는 사진이랑 C가 R5로 촬영하는 사진의 색감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기 그 기준에선 각자 다 좋은 색감이고, 그래서 캐논이 좋아, 캐논이 좋아, 캐논이 좋아하는데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제 테스트가 있으면은 말을 꺼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셋이 다른데 평소에 얘기할 때는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이 현실에 있는 걸 이제 추상화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래서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캐논 색감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테스트를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저 테스트는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면은 줄줄줄줄줄 해가지고 각자 자기 관점에서 보는 테스트가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 테스트는 객관적이지 않고 옳은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 테스트를 보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다른 관점에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옆에서 들을 때 그 공격이 나한테 오는데 저한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공격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공격을 받기 전부터 저는 그런 공격을 받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3년 전에 그렇게 당해놓고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저는 누가 1등을 하는지도 사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셋 다 뭐랄까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셋이 다 서로 색감이 다른데 저한테는 내가 원하는 색감 뽑아주는 카메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내가 일일이 보정을 해야지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고, 얘네는 카메라가 기본으로 세팅을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색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세팅할 시간에 그냥 후보정하고 이렇게 땡칭해 놨지. 그래서 어느 바디가 주는 색감이 예쁘냐, 나한테는 전혀 1도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제 기획에도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제 거를 보시고 예를 들어 뭐 캐논이 구리니까 캐논 카메라는 색감이 구려, 니콘이 예쁘니까 난 니콘 사야겠다,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기획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가 1등을 하냐 이런 게 관심이 없는데, 그런 말을 이끌어내므로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갈 때 평소에 저 사람이 말했던 캐논 색감이 예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누가 캐논 색감이 좋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내가 판단을 못해요. 왜냐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냥 막연하게 캐논 색감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촬영 방법이나 세팅법이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캐논 색감이 좋다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내 테스트를 보고 막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렌즈는 시그마 걸 써야 되고, 뭐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색온도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평소에 말하던 거는 저런 의미였구나. 저건 나랑 안 맞는데?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그 K값 맞춰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켈빈 값을 어느 정도 통일했을 때
캐논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는 그 말 듣고 예를 들어 내가 조명 쓰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또 야외에서 그냥 뭐 일상 가족 사진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바빠 죽겠는데 그 케이크가 언제 맞추고 있냐? 그런 얘기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네가 평소에 나한테 캐논 색감이 좋다고 했던 거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쪽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어라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 테스트를 제대로 쓰시려면,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제 의도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캐논 색감이 좋다고 할 때 제 테스트를 줘요. 줘서 결과를 보니까 캐논이 1등을 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꼴찌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길 원했는데 아무튼 비슷비슷하게 나와도 제 의도를 충분히 달성한 거예요. 왜냐면 캐논 색감이 좋다고 하려면은 캐논이 70% 이상 득표를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반대로 돼가지고 참 아무튼 간에 이제 제 테스트를 던지고 봐라 캐논이 1등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 회계사 저 사람 테스트는 틀렸어. 왜 틀렸냐면은 1, 2, 3 뭐가 문제냐면은 1, 2, 3 나는 평소에 1, 2, 3 이렇게 촬영을 해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평소에는 못 들었는데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아, 네가 말하는 캐논 색감이란 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의미가 없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 그러네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정확하네. 저 사진 찍는 회계사 진짜 이상한 놈이다. 네 말이 맞고 나는 너 말을 따라서 네가 하는 말이 내 촬영 환경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캐논 걸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제 기획 의도입니다. 어떤 카메라가 1등 하냐 이런 게 아니라요. 두 번째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느꼈던 것을 아니라고 부정당할 때 한번 딱 이렇게 그 충격을 받고 생각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3년 전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선입견을 깨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전까지는 각사 바디로 오토로 촬영을 하면은 거의 구분이 안 될 거다.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누가 뭘로 찍은 건지 모르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막상 촬영하고 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생각보다 굉장히 그 회사마다 이 달랐고 그 색감이 다른 걸 떠나서 밝기가 다르더라고. 밝기가 달라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잡담이니까 좀 옆길로 셀게요. 그때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은 노출값을 맞췄잖아요. 똑같이 세팅을 똑같이 했는데 이 거지 같은 게 뭐냐면 라이카는 2분의 1 스탑씩 조절이 되고 캐논이나 소니는 3분의 1 스탑씩 조절이 돼. 그러다 보니까 정수로만 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디에서 세팅을 그걸 3분의 1로 할 거냐 2분의 1로 할 거냐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논, 소니, 니콘은 3분의 1씩 그 스탑을 조절할 수 있고 라이카는 2분의 1씩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서로 못 만나잖아요. 중간값에서는. 예를 들어 아이소를 800이냐 1600이냐 얘네는 정수예요. 100, 200, 400, 800, 1600은 정수인데 그 사이에 뭐 1000이라든지 1200이라든지 이런 애는 정수가 아니니까 그런 애로 라이카로 먼저 측광을 했을 때 정수가 안 나오면은 촬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캐논 걸로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측광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수로 얘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등가 노출 맞추려면은 처음에 촬영했을 때 측광 값이 정수가 아니면은 걔를 어떻게 변화를 주든 정수는 못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죠. 반울림을 할 건지 반내림을 할 건지 판단을 해가지고 얘를 정수로 맞추고 다 같이 세팅해 놓은 다음에 세팅 끝 촬영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죠. 힘들다 보니까 되게 다 어둡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또 와보니까 얘가 밝기가 너무 다른 거야. 캐논은 밝고 라이카는 어둡고 그리고 밝기를 맞춰도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가 정말 색이 다 다르네 라고 그때 한번 꽝 그 머리를 한 대 맞고 제조사 색감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테스트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사 그 제조사 색감이란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소니를 그 요즘에 되게 길게 연속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알파 7 마크 2부터 마크 3, 알파 7C, A9 뭐 이렇게
그리고 알파7 R4도 사용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바디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얘네들 색감이 다 다릅니다. 마크2에서 마크3도 다르고 3랑 A9은 조금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또 알파7C는 다르고 또 알파도 달라요. 알파 같은 경우는 뭐랄까 참 그 선입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알파도 참 제 선입견을 많이 깨준 바디이기도 한데 제가 그 전까지 너무 고와서 극혐이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다녔나라고 이렇게 약간 후회하게 만들어줄 정도로 그 현존하는 최고 화질 카메라거든요. 근데 리뷰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화질은 진짜 끝내줘요. 그 뭔가 중형의 느낌도 나를 정도로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디라서 하여튼 잡소리니까 빼고 아무튼 걔도 색감이 다르다 보니까 프리셋을 먹이다 보면은 얘가 안 먹어요. 로우 파일로 촬영했는데 똑같은 프리셋 먹여도 색감이 안 먹는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 기종들 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소니 색감이냐는 거죠. 소니 색감이 뭔데?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겠지만 타사에 비해서는 약간 그러니까 니콘 애들이 가지는 경향성이랑 소니 애들이 가지는 경향성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거를 떠나서 그럴 때 이 넓은 레인지의 이 카메라들이 내는 색감이 이 중에서 어떤 게 캐논이고 니콘이고 소니냐 이거죠.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카메라의 색감을 바탕으로 새로 나온 카메라의 색감을 내가 만약에 유추하면은 요런 게 캐논 색감일 거야 라고 유추를 하면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구조적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종들끼리 다르니까 제조사 색감이라는 거를 유추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물론 개 중에 일부는 그걸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민감하신 분들인데 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향성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하게 역시 내가 알던 게 맞았어 하는 확신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나는 이게 캐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니콘이었더라. 나는 저게 소니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캐논이었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디에 대한 그 색감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거를 한번 부셔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획 의도는 남들과 대화할 때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대화할 때 누가 캐논 색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두 번째 기획 의도는 내 스스로의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식이었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제대로 된 인식이었으면 좀 더 견고하게 그걸 가져가실 테고 그게 아니었으면은 좀 뭔가 이제 그 알던 어떤 고정관념이 부서지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 정도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제가 돈을 들여서 이걸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두 개 영상으로 건져낸 그 금액이 5만 원 좀 넘나 10만 원이 안 돼요. 10만 원이 안 되는데 제가 돈 한 50만 원 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용돈 들이부어가면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 짓을 했던 어떤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하면서 느낀 점인데 제 기획 의도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선호하는 색감이 어느 방향인지를 약간 그 힌트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 사실 이렇게 좀 각사가 고루고루 비등비등하게 나오기를 희망을 했는데 확 몰려버려서 그 또 각 사진별로도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3분의 1, 3분의 미세하게 누가 이기고 이게 아니라 이기면 확 이기고 막 지면 막 확 지고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색감이라는 게 약간의 힌트는 있다. 그 예를 들어 그 밝기에 더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색감의 차이보다는 밝기의 차이도 민감한 거예요. 근데 색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색을 뭘로 정의할 거냐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색이라는 거는 RGB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휴, 세츄레이트, 루미넌스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구성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밝기를 색에서 빼는데 이 명도 뭐 루미넌스 뭐 어떻게 말해도 브라이트니스인가 어떻게 말해도 되는데 이 그 밝기라는 것 자체도 색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렇지 않나요? 밝기를 통일시켜 놓고 색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이제 그 휴랑 세츄레이트만 보겠다는 얘기고
이 명도도 분명히 색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명도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휴, 세츄레이트, 루미넌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 루미넌스다. 역시 사람의 눈은 밝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색감 조절할 시간에 노출을 좀 더 잘 잡는 연습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로우 파일 촬영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현장에서 JPEG으로 내가 원하는 밝기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액정 모니터로 보는 거라 내가 집에 와서 아이맥에 복사해서 보는 밝기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특히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어두운 데였거든요. 어떤 사무실 건물 뒤편에 이제 1층이 카페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약간 뒤뜰 같은 데서 촬영한 사진인데, 카메라 액정 모니터는 그 조도를 인식해서 밝기가 조절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있나? 있어도 내가 몰라서 안 쓰는데, 아무튼 없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모니터가 굉장히 밝아서 내가 그 적정한 밝기로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어둡게 촬영이 됐던 거죠. 어둡게 촬영이 됐는데 그 현장이 너무 어두우니까 액정으로 보기엔 밝아 보였던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근데 집에 와서 형광등 켜고 이 큰 모니터로 딱 보니까 어두운 거여서 좌절했어요. 속았다. 액정에 속았다. 근데 그런 경험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테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게 현장에서 JPEG으로 내가 원하는 노출값을 딱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다. 액정으로 보고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좀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긴 했는데, 영상 공부하면서 히스토그램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요즘에. 원래는 히스토그램을 많이 안 보는 주의였는데, 아무튼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로우 파일로 촬영해서 후보적으로 노출 이렇게 조절하고 싶잖아요. 약간 온도로 촬영하면은 위로는 5스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니까 요즘 그 센서들은. 그래서 로우 파일이 중요하고 노출값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색감은 그 다음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그 노출을 적정하게 맞췄다면 그 다음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그린이냐 오렌지냐 할 때는 오렌지가 더 낫다는 거죠. 그린보다는 오렌지가 낫다. 특히 인물 사진에서는. 풍경 사진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오렌지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다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꼭 내가 거기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피부가 이렇게 볼그레하게 해가지고 촬영이 되는 걸 선호하지만은,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나는 잡색이 끼는 게 싫어서 그냥 좀 흐리흐리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채도가 전반적으로 물 빠진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색감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기준을 꼭 남한테 맞출 필요는 없는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방향성 정도는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절대적인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힌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테스트였다고 봐요. 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번 테스트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욕 먹어가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색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첨예한 문제였어요. 그때는 이제 캐논이랑 니콘 양강 구도여가지고 캐논 색감이 더 좋다, 니콘은 시체 색감이고 쓰레기야, 뭐 이런 게 있고, 아니야 니콘도 좋아 이러면서 막 그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니가 치고 올라오는데, 소니는 그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AF도 되게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연사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사의 그 귀감이 되니까 소니가 기술력이 지금 제일 뛰어나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AF만 보더라도 A9급의 성능을 내는 타사 미러리스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 퍼포먼스, 기기 전반적으로 소니가 더 뛰어나다 이건 아니고,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소니가 지금 제일 높은 걸 예전에 진즉에 달성해 놓고 팔짱 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전보다 색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대결 구도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그렇게 막 다른 면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게 바디가 서로 없다 보니까 이 니콘, 캐논 유저분들이 색감 가지고 굉장히 첨예해서, 저는 이제 점차 흘러가면은 색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대결 구도가 약화되었다 뿐이지 색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느낀 게
그 카메라 덕후가 아닌 일반적인 유저들은, 핸드폰 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색감에 관심이 예전에 없었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카메라 폰카 색감이 어떻고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폰카 색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테크 리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갤럭시랑 아이폰 색감 비교. 근데 조회수가 훨씬 잘 나와,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폰카가 더 유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슬픈 거는 그런, 예를 들어 뭐 이섭 이런 분들, 그 조회수 되게 잘 나오고 구독자 많은 테크 유튜버분들 보면은 가끔 카메라 리뷰 하거든요. 그러면은 핸드폰 리뷰보다 카메라 리뷰가 조회수가 더 딸려요. 훨씬 딸려요, 카메라 리뷰가. 그래서 아, 카메라는 관심이 없구만, 이렇게 되게 좀 슬퍼지고. 네, 채널이 왜 그 카메라 하시는 분들 채널 구독자가 그렇게 좀 테크 유튜버들처럼 확 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색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안 되는 측면은 기본 카메라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카메라 좀 쓰긴 하는데, 제가 아이폰 쓸 때는. 근데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 다 스노우라든지 뭐 사이메라라든지 이런 그런 다른 어플 쓰잖아요. 카메라 360 이런 거. 근데 색감 비교는 기본 카메라 어플로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기본 카메라를 쓰지 않는 우리 처제 같은 사람도 그런 그 기본 카메라 색감 비교 영상을 되게 열심히 봐요.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 아무튼 색감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그 논쟁이나 어떤 색감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쿨타임 차면은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당분간은 못할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곧 제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 태어나고 나면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금이 돼서 가는 외부 촬영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이거 기기 리뷰 의뢰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촬영해야 돼 하면은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거 허락해 주겠지만은, 지금처럼 용돈 써가면서 밖에서 촬영하는 거 허락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그래서 당분간은 입금이 안 되면은 외출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번에 했던 테스트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노출값 다 통일한 다음에 후보종으로 맞췄고, 이번에는 그 약간 좀 세팅을 다르게 가져간 거죠. 조리기 우선 모드로. 근데 양쪽 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조금은 제가 말씀드릴게. 만약에 제가 노출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후보종을 안 했잖아요. 그럼 캐논이 무조건 꼴찌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 보셨다시피 캐논이 어둡게 나온 사진은 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만이실 텐데, 왜 노출값을 맞추지 않았느냐? 노출값 맞추면 캐논이 다 꼴찌예요. 무조건 캐논이 어둡게 나오니까, 동일하게 세팅했을 때는.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그거는.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촬영한 다음에 후보종으로 맞추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실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답이 없는 문제고 알면서도 했던 거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 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갈까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에도 제가 똑같이 들었던 말인데, 이거를 시그마로 렌즈를 통해야 된다. 시그마 렌즈로 다 통일을 해가지고 어댑터 껴가지고 뭐 35mm 아트 렌즈라든지 그런 걸로 촬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근데 사실 그게 딜레마가 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시사를 받는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바디 얘기만 하다가, 예를 들어 캐논 색감이 좋다는 게 캐논 바디가 좋다는 얘기였지, 그 렌즈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캐논 바디 사면 다 색감이 좋게 나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테스트가 나오면은 보고서 이제 렌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렌즈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렇게 시사하는 점도 있고, 또 그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만약에 진짜로 렌즈가 그렇게까지 색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디지털 시대에도 색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은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캐논 색감이라는 거는 시그마 렌즈를 썼을 때 알 수 있는가? 그것도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색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렌즈를 통일해야 될 필요가 없고, 렌즈가 색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시그마 렌즈를 써서 테스트하는 게 흔히들 말하는 캐논 색감, 니콘 색감, 뭐 소니 색감을 나타내서 대표할 수 있는가? 그걸로 테스트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색을 구성하는 요소가 렌즈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은 특정 회사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제품을 써야지 제대로 된 묘사가 가능하다. 2470, 2.8 줌렌즈, 계륵 렌즈라면은 각사를 대표하는 렌즈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대표성을 띌 수 있다라고 해서 본 거고, 시그마 렌즈를 하겠다는 건 정말 렌즈의 영향을 다 없애고 바디가 낼 수 있는 것만 테스트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제 관심은 이제 기획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진짜 누구 어느 바디가 정말 짱이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색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하자는 거지, 누가 1등인지 장을 겨뤄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 방식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 한다면 뭐 그렇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번에 했던 방법은 똑같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은 그땐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나오겠지. 전에 했던 게 더 타당하다. 근데 나는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색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라서, 만약에 한다면은 뭐 렌즈 맞추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하더라도 그게 3년 뒤, 뭐 4년 뒤 얘기했지. 우리 애기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갈 때쯤 그런 시절이 언제 올까 모르겠네. 요즘에 태동이 아주 그냥 배가 꿀렁꿀렁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좀 육아에 집중에 대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파7 S3를 제가 애기 태어나기 전에 구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는 영상 색감 비교 정도는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를 굳이 블라인드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블라인드를 안 하면은 그래도 제작비, 제가 모델분 구인 비용이 또 들 텐데, 뭐 주차비에 식사비에 뭐 또 돈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이게 조회수 만회 2만회 나와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그로를 좀 끌어야 이게 돈을 벌어 좀 보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또 한다 치면은 한 뭐 이번에는 니콘 건 안 끼고 장비 대여 안 하고 있는 장비에서 구인비만 나간다고 쳐도 2, 30은 나갈 텐데, 30? 20? 3 나갈 텐데, 그러면은 이거 색감 테스트에만 제가 거의 돈을 8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불쌍하시면 좀 후원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요즘에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캐논, 니콘, 소니 3사 풀프레임 바디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Z6-2를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려면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전에는 닉 필름님이 Z6 빌려주셔가지고 집에 있었고, 소니 건 항상 뭐 제가 쓰고 있었고, R5도 사가지고, R5 구매한 이후로는 집에 3, 4바디가 있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3개 바디를 쭉 다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색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나한테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안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일부러 좀 그걸 유도해서 내가 욕을 먹고 대승적으로 내가 문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때리시는 분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면서 사람들이 색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데 반대로 동시에 제 영상이나 이런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그래서 한 거죠.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번 영상 계기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힘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제 채널이 요즘에 약간 그 위기를 겪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는지는 나중에 썰을 풀겠지만은, 저한테 좀 힘을 좀 주시려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제 영상이 부디 그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이번에 올린 영상 때문에 그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 계신다면은, 어쨌든 간에 저의 그 취미 활동 때문에 감정이 상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사람이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살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남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보면서 한 번도 예전처럼 막 죽여버리겠다고 살해협박한다거나 와이프 신상 캔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뭐 이게 심했던 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우울감을 표출하신다거나 기분이 언짢다고 얘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언짢게 만들어 드리려고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고, 그냥
그냥 재미삼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도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 계신다면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고, 자주는 못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느꼈어요. 제 영향력은 정말 그 서해바다에 한 5리터짜리 소금 푸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바다는 이미 짜잖아요. 제가 5리터짜리 포대로 소금을 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고요. 그냥 퍼포먼스만 할 뿐이죠. 뭐 이렇게 막 모래 소금 뿌리는 퍼포먼스는 하는데, 모래다가 전혀 뭐 그 바다라는 어떤 대세에는 아무런 이 카메라 산업에 주는 영향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나름 혼자서는 의미를 가지고 취미 활동하고 있고요. 응원해 주신 분들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길게 쭉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고 테스트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장비 빌려주시고 이랬던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